오늘은 현대로템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요? 물론 현대로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현대로템 얘기도 되겠지만은, 다른 방산주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현대로템 어디까지 갈 것인가? 글쎄요.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한번 점을 쳐보는 거죠. 우리 그 채널에서 현대로템 그때 그 신고가 낼 때, 장대 양봉 나올 때, 그날 삼양식품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실적, 삼양식품의 실적을 보여드리면서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얘들은 공통점이 있다. 수출주이고 독보적인 상품을 가지고 있고 여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수출주 둘 다 맞죠. 삼양식품도 그렇고 수출 방산 수출주입니다. 독보적인 상품 불닭볶음면이 있고 여기는 K2 탱크가 있어요. 여전한 성장성 2월 초였습니다. 그 당시도 똑같았고 밸류도 낮았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벌써 현대로템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가격에서도 원래 초에서 더블났어요. 더블. 원래 초부터 해서 92%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좀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방산주들이 워낙 치고 나오고 하니까 포모가 생겨가지고 이거 나만 없어, 나만 방산주가 없어, 지금 따라잡아도 될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제가 방산주 중에서도 현대로템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방산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건 사업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방산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봇주이기도 하고, 이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이 국방 로봇, 방산 이 군사용 로봇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주 항공주이기도 합니다.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걸쳐놓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 자, 2월 초에 유효했던 이 모멘텀들이 지금도 유효한가? 그걸 보면 되겠죠. 자, 수출주. 그럼 수출주 맞지 변했습니까? 변한 게 없어요. 자, 그럼 독보적인 상품성이 훼손됐는가? 지금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5세대형 최신형 전차를 수출하고 있죠. 예, 모든 면에서 능동 방어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4세대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신형 전차가 되겠고, 가격 메리트까지 있어요. 경쟁력이 있는 전차죠.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변했을지도 모르는 성장성과 낮은 밸류. 과연 이건 변했을까? 이게 안 변했다면 투자가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성장성 쪽을 놓고 보면 이제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고 얼마나 팔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셔야 돼요. 13일 트럼프가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이 또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많은 얘기가 오가겠죠. 자, 지금 분위기는 유럽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러시아 전쟁 탓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요건 분명히 성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시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어가 많아지니까. 그죠? 그리고 미국의 나토 개입 정도, 요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미국이 나토에서 얼마나 앞으로 활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있었죠? 나토에서 나갈래?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미국이 나토 쪽에서 이제 손을 떼면 뗄수록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예. 왜냐면 각자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의 나토에서 얼마나 미국이 활동을 더 활발히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줄여나갈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요건 약간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럽이 만약에 나토 유럽이 만약에 무기를 구입하는데 국방비 증액은 하는데 무기를 영내 무기만 쓰자. 왜 남의 무기 쓰느냐? 왜 한국 거 쓰느냐? 왜 예를 들어 미국 거 쓰느냐? 근데 이게 영내 무기만 쓴다는 얘기는 미국 무기도 안 쓰고, 예를 들어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쪽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야, 이왕이 우리 돈 쓰는데 우리 거 사라. 왜 남의 나라 사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첫째, 쉽지 않겠죠.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러면 미국 거는 사주면서 우리 건 한국 건 안 사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동기금은 되도록이면 영내무기 그리고 각자 뭐 개별적으로 모은 돈은 각자 알아서 이런 분위기인데 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방산주의 주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3번이다. 계속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밸류인데요. 싼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싼가. 자 우선 12개월 포워드 PER을 놓고 보면 현대로템의 PER은 15배입니다. 15배. 다른 기업들은 어떤가 볼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9배 정도, LIG 넥스원이 21배, 한화 시스템이 27배, 카이가 26배. 이 정도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싸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글로벌 전체 이런 방위 산업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의 퍼밸류가 얼마인가. 글로벌 전체는 한 26배입니다. 평균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 시스템이나 한국 카이 같은 경우는 비슷하죠? LIG 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여유가 있네? 그렇게 보면 현대로템은 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싸네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로템은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게 방산 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디펜스 솔루션 보면 방산 쪽이 매출이 한 50% 반이 되고 나머지는 전동차나 다른 부분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전체 사업에다가 예를 들어 20배 이런 멀티플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방산이 있고 아닌 쪽이 있기 때문에 이쪽 때문에 할인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의 15배라는 왜 얘는 15배인가? 싼 애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국내의 여러 기업들하고 비슷하게 한 20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전동차 부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지.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지금 밸류가 저는 우리 방산 섹터 종목들이 한 20배 정도 넘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현대로템이 어떤 호재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당장 가장 큰 것은 폴란드 K2 탱크 2차분 계약, 1차분에 이어서 2차분 계약이 지금 뭐 한 다음 달에 있느니 마느니 그래요. 원래 뭐 작년 말, 원래는 24년 말로 그랬다가 그 다음에 2025년 1월에 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한 1, 4분기 안에 있다 그랬다가 그럼 지금 3월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은 한 4월 정도에 있대요. 뭐 길게는 1, 4분기에 있다. 어쨌든 이게 가장 큽니다. 모멘텀상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루마니아 같은 나토 기타 국가도 있고요. 여기도 또 지금 나토 기타 국가도 K2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진을 이 파워팩을 엔진을 독일산인데 독일산을 쓰게 되면 지역에 좀 구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팔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나 사우디에 팔래 그러면 독일이 만약에 반대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파워팩을 엔진을 K9도 그렇고 이 K2 탱크도 그렇고 우리 국산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요건 중동 지역도 앞으로 수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왜 올라가나요? 이런 게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가 호재 이런 호재들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까 폴란드 K2 탱크가 이제 체결됐다고 나오더라도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그게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3월 31일 공매도가 전면 해제가 됩니다. 이거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공매도가 해제되게 되면 공매도가 공격하는 종목은 정해져 있어요. 첫째, 부실주. 악재가 있거나 실적이 안 좋거나. 두 번째, 많이 오른 종목. 예, 많이 오른 종목을 때립니다. 공매도를 때려요. 그거는 뭐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많이 오른 종목, 밸류가 센 종목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예, 보통 조선과 방산도 그게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할 부분이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3월 말과 4월이면은 두 개의 이슈가 있습니다. 공매도와 2차 계약, 재노출. 이건 둘 다 악재예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 2차 계약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막상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재료의 노출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분명히 공매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두 개. 이게 3월 말과 4월 사이입니다. 이 시간적인 게 딱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걸 감안하면 우리 뭘 해야 되는가? 자, 보유자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급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 올라갈 땐 괜찮은데 급등이 나올 때마다 내가 비중이 좀 있다면 조금 나눠서 차익실을 하는 게 좋아요. 왜? 급등이 나올 때마다 비싸지니까. 자, 그리고 이 3월 말이 가까워질수록 매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나토가 영내 무기를 구매한다는 어떤 이슈가 좀 커지게 되면 그때는 비중 축소를 해야 돼요. 언제든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보유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없어요 지금. 근데 막 포모가 와. 나만 방산이 없어. 막 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급등 나올 때 따라가면 안 돼요. 엄청 비싸지니까. 그리고 3월 말이 가까워질수록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토 역내 구입 이슈 커지면 안 사야 돼요. 신규 매수자. 그리고 아까 우리 1월 초에만 해도 문자를 보냈을 때 지금 100% 가까이 올라갔죠. 92% 올라왔는데 내가 그때 못 산 분이다. 그러면은 지금 못 사느냐? 살 수는 있죠. 시간 조금 있으니까. 근데 같은 양을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신규 매수자는. 예를 들어서 그때 100을 샀다면 지금은 5나 10 정도밖에 못 삽니다. 이 정도로 따라가시든지 아니면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조정 안 나오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청구사 목표가가 지금 12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12만원도 있는데 그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가격은. 다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전략 자체는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꼭지 가격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정도의 스케줄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방산주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제 이름 김우식만 쳐도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김우식 주식 투자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여러분도 편리하게 우리 채널을 이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양질 콘텐츠가 또 나가지 않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